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아유, 이거 지금 세 번째 방치고 네 번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아직 출근 지금 한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하게 안 하죠. 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을 제가 가혹하게 요구하는 이유를 어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하나 올려놨더니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가혹하게 요구하는, 특히 이게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도라는 것을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날로 생기는 것을 날로 선한 쪽으로 잘 쌓아가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도덕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날로 생기는 것을 악한 쪽으로 쌓아가면 이제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악한 쪽으로 쌓아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쌓아간다는 거고, 선한 쪽으로 쌓아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제 쌓아가는, 아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말에 사와 대부라는 것이 있었죠. 사와 대부 합쳐서 사대부라고 하죠. 사는 이제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는 지금 이제 제후가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최고의 지위라고 한다면, 대부는 지금 말하자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 정도의 그 권역, 이 정도의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대부가 이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정도의 그 지위를 이제 대부라고 하는데, 즉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대부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라는 건 철학자고 이 대부는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당연히 공부를 해서 현실 정치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에 뭐 철학자는 철학자로서 살아가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유리가 돼가지고 지금 뭐 전혀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철학자는 당연히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기본이고, 정치를 하다가 다시 물러나면 뭐 한다? 후학양성하는 게 기본이에요. 후학양성하는 거.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경륜들을 후학양성하는 거죠. 후학들한테 이제 일러주는 거죠. 그래야 또 후학들이 그걸 또 배워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또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가 되었던, 그러니까 철학자가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정보. 또 지적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적 자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선한 쪽으로 활용하지 않고 악한 쪽으로 활용하면 사회가 개판되기 쉬워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나 정치인들이 이 돈에 관심을 갖는다, 재물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금방 벌 수 있죠. 어떤 사람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정보 많지, 지적 자산 많지, 금방 돈을 벌 수 있죠. 아주 큰 부자 금방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반칙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반칙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칙 사회가 되죠.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민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민중들이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따라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칙 부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이 해보세요. 반칙 해보세요. 부정해보세요. 정치가 타락하는 건 아주 시간 문제예요. 정치만 사실 타락하면 괜찮아. 정치가 타락하면 뭐가 타락돼? 사회도 따라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되면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 40년 전에
이 동남아, 동북아는 뭐 일본 빼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쪽 최고로 잘 사는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면서 세계의 식모국이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됐죠. 지금도 허덕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된 지금 결과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가 하나 와가지고 그거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려다가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타락을 하고 정치인이 타락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면 결국 그 민중도 똑같이 그런 행위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사회 전체가 구성원들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국에 몸이 팔려가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있을 때잖아요. 있을 때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줘야지 지도자들이. 그게 할 일인데 지도자들이 그냥 갈등을 조정하는 게 지도자들이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완전히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말도 못해 그냥. 지도층에서 돈을 밝히고 지위까지 밝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예 오지 마세요. 아예 오지 마셔야 돼. 이번 계기로 완전하게 그냥 도덕성 그 기준이 완전히 그냥 올려가지고 그런 돈 밝히는 사람은 절대 아예 들어오지, 아예 그냥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회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는 없어요. 세계 주요 선진국들 한번 보세요. 그냥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같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다 겪고 선진국이 된 거지 그냥 선진국 된 나라가 없어요. 도덕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도층으로부터의 그 맑음을 보여주면 민중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다 또 자꾸 탐을 내냐 이게. 도세물에 정보와 지적 자산을 활용하면 돈 버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민중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결국 정치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는, 결국 나라가 붕괴되는 일까지 오는데 하루아침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자 이런 건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말이야. 누굴 살려내자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나오고 자빠지는 인간들이 없지 않나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확 나요.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은 생각이 팍 가슴에 팍팍 올라와. 도덕질했으면 비판을 해야지. 도덕질했으면 사회를 붕괴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으면 비판을 해야지. 뭘 거기서 뭐 지켜주고 개수작을 떨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제발 좀 까불지도 마시고 도덕성 타락하지 않도록,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는 이번에 계기가 되고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그 몸부림이라고 좀 다들 이해하시고 같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또 약간 속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